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지 열흘 만에 오늘 다시 7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했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8월 1일에 추경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로 97일째인가요? 그러면 다행히 100일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가까스로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여전히 입씨름이 치열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서른 의원 또 각 여야 간에 오가는 얘기를 보면 이번 임시국회 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될까 여전히 걱정입니다. 일단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 합의하고 30일부터 안보국회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잘못된 군사 합의로 군의 억지 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현재의 안보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올 8월에는 세 가지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해체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슈인데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겁박에 휘둘려서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를 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시당 당원교육 행사 때 우리 대적,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28일 날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군 통수권자한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총리를 역임했던 당시와 오늘날의 한반도를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지, 언제가 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는지 정녕 황교안 대표는 극단적 대결 속 구도 속에서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 놓이게 했던 지난 보수 정권 10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눈과 귀를 닫고 대권 노름만 매진하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국민을 호도해 전쟁 노름이 하고 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전쟁 놀이 하고 싶으면 손주하고 하십시오. 좋아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험악한 말을 주고받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건지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를 기대를 해볼 텐데요. 오늘 여야 합의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7월 30일 내일부터 안보국회 일환으로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하여 러시아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가 7월 30일 내일부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를 재개합니다. 네 번째, 8월 1일 목요일 날 본회의를 개최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그리고 2항의 결의안, 인사에 관한 안,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3당 결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국회 정상화 합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전에 서로 합의가 됐는데요. 일단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일본 독도 망언과 관련해서 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고요. 당장 내일부터는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최근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정진남 교수, 그동안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받아들여라, 추경 처리 합의해라. 이것 합의가 안 돼서 못 열었는데 이러다가 추경안 정말 귀신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뭐 그나마 될까요? 합의가 됐다고 예. 하니 뭐 또 뉴스도 되고 또 나름대로 만시지탄의 또 그런 심정입니다만 결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예, 진짜 115일 동안 본회의 한번 방망이 한번 두드린 거 그런 적이 없죠? 없어요. 예. 올해 쟁점 법안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데 누가 박수 쳐줍니까? 우선 혼부터 좀 나야지요.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야 싸움에요. 이미 경제는 차갑게 식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뭐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찌 보면 어려운 지금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회 이제 와서 지금껏 놀다가 자, 어찌 보면 오늘 합의했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고 추경안 동시 처리해야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 한국당이 여러 뭐 추경 통과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저는 방탄국회 유지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지금 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경찰 조사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서 합의한 건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합의 자체가요. 전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요. 야당인데 제1야당인데 말 그대로 노딜 전략이었어. 노딜 전략. 아무것도 합의해주지 않는 게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밀려서 지금 합의해준 꼴이 된 거예요. 물론 야당 탓만 하진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절박성이 없었죠. 그렇게 절박하면 안보 국회 뭐 열어주면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했어야죠.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민주당의 또 뭐 절박성이 부재 이런 것도 나태함,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이런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회를 아무것도 합의해주지 않는 총선 전략, 국회 전략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국회는 파행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에 참여했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제1야당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싸울 땐 싸우고 대안을 또 제시할 때 제시하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를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 쭉 무조건 합의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조 이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 맞이한 또 한국당의 어찌 보면 좀 이따 또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의 지지율을 보면 전당대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 추경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준 것은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냈다. 이렇게 봐야 그런 될까요? 측면도 있고요. 지금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국회를 안 열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국회에 일단 열자고 한 것은 한국당이 통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말씀 전에 저는 아까 이해찬 그 당 대표가 예. 황교안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찬 대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그리고 50년 집권을 얘기하신 분이 이해찬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신데 그런 분이 5년 임기에 이 정권을 상대로 투쟁한다는 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 국회는 이제 안보뿐만 아니고 뭐 경제, 외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 정기랑 교수께서는 이제 방탄국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이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넓게 퍼진 이 독이 과연 대증요법으로 치유가 되겠는가? 정말 국회를 계속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 기조부터 노동시간 줄이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틀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안보 문제, 과연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과의 문제나 한일 한미 군사 동맹 문제로 과연 이게 경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 하는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러의 문제, 한미 간의 그 공조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 갈등, 여기서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등거리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털어놓어도 예. 모자라는데 예. 여당은 말이죠 보면 추경이 안 돼서 경제가 식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고용한다고 72조씩 퍼붓어도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고작 6조 7천억 퍼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여당에서 조금 편협된 시간 말고 통 크게 끌어들여서 국회에서 모든 용광로를 녹여야 된다. 예. 지금 7월 국회도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계속 국회 열어야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번 7월 국회는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보다는 잘 되겠죠. 지금 정계남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혀 잘 안 될 거다 내지는 잘 못됐다 얘기하시지만 저는 민주당도 통큰 결단을 했고 한국당도 통큰 결단을 했다.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방탄국회를 위해서 합의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 있지만요. 그거보다도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게 급했기 때문에 이 안보국회의 그 수준이나 범위 같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가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 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 이제 나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까지 추경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추경 자체를 우리가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예를 들면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같은 것도 합의안에 넣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이런 여러 인사들은 출석해서 질문을 받는 정도로 수준을 이제 맞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양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정도라도 저는 진일보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우리가 좀 응원하고 국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장수 소장 전망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에 아마 국회 끝나면 한국당 지도부 개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봅니다. 그래요? 참 문제 아까 방탄국회라 해서 누가 또 돈 먹고 잡혀갈 위기가 놓였나 야당에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오늘부터 이제 한국당 의원 예. 21명 등 여야당 의원들을 부르니까 방탄국회다. 사상 참 이제 경찰 방탄국회까지 열어요. 저 처음 봅니다. 저런 사람들. 그것도 뭐 개인 비리도 아니고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방탄국회라고 규정은 안 했으니까요. 예. 근데 최근에 황 대표가 친일 프레임에서 이제 안보 프레임으로 바꾸겠다고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만 군사 합의 등을 파기한다.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안보 관련 부서 5명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연다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자, 한국당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정치는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인데 주는 거는 잘 주는데 받는 것을 이미 잃어버려가지고요. 받을 줄을 몰라요. 애들도 용돈을 안 받는 애들은 안 줍니다. 아예. 그래서 이 추경을 보면 처음에는 미세먼지 추경을 한다다가 그다음엔 고성 산불 추경을 한다다가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 추경을 한대요. 도대체 이 추경이 뭐 때문에 하는 추경인가? 이제 국민들 중에 추경 뭐 때문에 한다면 문 정권은 항상 1년마다 한 번씩 추경하니까 한다지. 이제 핑계도 안 돼요. 야당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나 지도부가요. 이번에 아마 국회에 들어가서 추경 처리해주고 규탄 계리안 일본 규탄 계리안 해줄 거 다 해주고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물러나라 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와서 한국당 지도부가 추석까지 가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황 소장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한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치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까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뭘 받았느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받았겠죠.
그 뭐 깜빵에 갈 사람들 안 잡아간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이 그야말로 과거에 사쿠라 야당처럼 돼가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보수 진영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도대체 왜 국민 앞에 못 밝히는 거래가 있냐? 근데 뭐 기브앤테이크를 꼭 주고 받고의 그 기브앤테이크. 그거는 원래 야당이 약하기 때문에요. 예. 야당이 때를 써도 안 주는데 예. 이럴 때 때 안 쓰면요 언제 얻습니까? 야당이 안보 위기를 부각하고 안보 국회 그래서 안보 국회에 가가지고 국정조사라도 하나 얻어내든가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도 얻는 게 아니고 하루 그냥 질의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야당이 예.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은 한국에 지금 한국당이라는 야당이 부딪혀 있는 아주 고질적인 한계에 지금 도달했다고 봅니다. 황 소장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보수 패널이지만 자유한국당 혼내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당한 보수 패널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교수께서는요. 예, 제가 볼 땐 버틸 힘을 상실한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속에 싸워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뭐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믿겠어요, 여전히. 8월 2일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한테 약속하고 여야간 합의한 다음에 제가 그대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115일 동안 법안 처리 하나도 안 됐고요. 115일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씩 4개월이면 4천만 원이에요. 예, 이분들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난리를 쳐요. 경제가 망한다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네? 세비. 예, 세비죠. 세비 넉 달간. 예, 노동자가 예. 파업하면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4천만 원 곱하기 또 300을 해보셔야지. 거기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더 분노하실까봐 더는 못하겠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다 저희 논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족식, 족병, 민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다. 전 야당이 안보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국회를 여셔야죠. 국회를 열면 부처가 오겠죠. 부처가 오면 관련 단체들이 많은 얘기를 하겠죠. 시민사회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아니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적 신뢰를 세우지 않으면 국회가 신뢰를 세우지 않으면 뭐 대통령만 잘못이겠습니까? 의회도 분명히 분명히 있는 거죠. 적어도 의회도 똑바로 쓰고 대통령도 똑바로 하고 이런 국민적 신뢰에 위해서 이런 안보 위기이든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동안 지금까지 다 방기한 거예요. 20대 국회 17차례 파행을 했습니다. 보이콧 뭐 30, 40, 50, 60일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라가 위태롭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잘못된 위정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8월 2일 날은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예. 모두. 8월 2일만큼은 합의한 것들을 지켜서 이제는 좀 국민들이 조금은 좀 믿겠구나.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데도 이렇게 패널들이 혼을 내시는 걸 보면 얼마나 그동안 정치권이 참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오늘의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해보면은 민주당이 70을 가지고 왔고 한국당이 많이 가져봤자 20, 30%도 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정조사와 또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이것을 요청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얻었는 것은 1항에 보니까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안보국회 일환으로 긴급 현안 질의한다? 그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게 사실은 거의 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리다가 전략도 없이 사실상 거의 다 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뭐 러시아, 일본의 그 국토 침범에 대한 규탄 결의, 그 이외에 추경심사에서 8월 1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킨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해서 주고받는 점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명확한 의견을 해서 가지고 올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말씀에 따라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를 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아까 그와 관련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무슨 방탄국회네 이런 말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방탄국회는 언제 하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예. 뭐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이제 조사하고 부르는 그 단계에서 어떤 뭐 방탄국회를 하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마치 한국당이 뭐
그 국회를 계속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안보국회 소급집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열지 않고 추경 통과 조건을 건 건 오히려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한쪽만의 어떤 책임은 아닌 것이다.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노영희 네, 변호사께서 딱 한마디만 네. 아까 그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론에 밀리고 밀리다 이번에 추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그 여야 전부 다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정기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네. 저도 방탄국회란 말을 뭐 쓰고 싶지는 않죠. 네. 그런데 분명한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저는 방탄국회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충분히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이자도 의무지요.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다 소환 조사 받고 있어요. 자, 국회의원 지금 아무리 국회를 핑계로 국회가 열려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소환 조사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방탄국회나 비판받아 마땅하죠. 국회 없는 동안도 안 갔지 않습니까? 국회 했다는 이유로 안 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그런 안도감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거는 것 국회가 열리지 자체가 않으면 여당이 야당에게 그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당 출신 이야기. 예, 박정희 의원도 한 말씀. 제가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 파행의 책임이 뭐 대체로 야당의 어떤 몽리라든가 뭐 떼쓰기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올해 들어서 낙제점을 받는 것은 여야가 대부분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선거법을 이제 그 단독 처리한 거, 법 요건이 처리한 거, 일방 처리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지금 난산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게 묻지마 추경이에요.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독해 한 번 정도 한 거 가지고 지금 6조 7천억을 통과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목도 정해지지가 않았고 그냥 묻지마로 이거 그냥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대일 무역 보복 해서 지금 여기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다른 분이 받으면 몇 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또 야당을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